소윤이님 사연입니다. 삼재, 이 세상에 없는 자.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엔 저희 엄마의 지인이신 댕이 이모의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여러 마리의 댕댕이들을 키우고 계셨기에 저는 댕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 댕이 이모의 장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내용의 무게감 때문에 차분히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하는 점과 특정 지역명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도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댕이 이모께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잘 자라온 아들들이죠. 학업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면에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인 찬영 오빠는 댕이 이모께는 최고의 아들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도와주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댕이 이모네 집의 상황도 어려운 이들처럼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안 사정이 오빠에겐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오빠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는 여과 없이 빛을 발하는 멋진 능력자였습니다. 찬영 오빠의 이런 모습에는 집안 형편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중학생이던 시절 오빠 아버지께선 간암으로 오랜 세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오빠가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힘들게 지냈을 법한 순간에 어떤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영 오빠는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다 느끼며 자신도 언젠가 어려운 이들을 돕겠노라 마음먹었죠. 그 마음 그대로 이타심으로 승화시켜 살아왔던 삶이 오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번듯한 직함을 가진 직업군이지만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전 한 입 허투루 쓴 적은 없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돈의 일부는 가장으로서 집안 생계를 위해 쓰느라 그랬을 거라고 댕이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남이라고 곁에서 댕이 이모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찬영 오빠는 이모에게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또 최고의 아들이었기에 어디서든 댕이 이모는 양쪽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이모를 행복하게 해준 찬영 오빠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도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오빠 결혼식에 갔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때 아빠는 일이 있어 함께하진 못하셨지만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하셨죠. 그런데 이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양가의 상황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댕이 이모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다니시는 절에 가셔선 스님과 의논하는 일이 많으셨는데요. 이 절은 저희 엄마도 다니시는 곳이며 스님 또한 잘 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찬영 오빠의 결혼이 이슈였던 상태라 절에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댕이 이모는 스님께 찬영 오빠와 여친의 사주를 슬그머니 내밀었더니 스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이 사주가 적힌 종이를 보시며 풀이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곤 잠시 후에 스님이 말씀하셨죠. 찬영 오빠의 결혼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말이죠. 그러자 댕이 이모는 스님의 말씀에 걱정을 한가득 안고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쭈어 보셨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눈을 지그시 감고는 한참을 아무런 말씀도 못한 채 한 손으로 염주만 굴리시더랍니다. 댕이 이모는 답답함이 극에 오르셨죠.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아들도 아니고 가장 의지가 되는 장남의 미래에 대한 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일륜지 대사를 앞두었으니 스님께서 던진 한마디에 댕이 이모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계셨을 겁니다.
댕이 이모가 전신이 흥건해지도록 진땀을 흘리며 스님의 답을 기다린 순간 스님이 드디어 뭔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랍니다. 듣기에도 힘든 이야기를 말이죠. 찬영군은 곧 들삼제가 시작될 건데 그땐 문제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눌삼제 때를 기점으로 날삼제가 문제입니다. 그 날삼제를 잘 넘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숨을 붙일 데가 없을 듯 하네요. 다시 말해 사고가 나더라도 목숨줄이 붙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낙상을 당하더라도 까마귀 밥이 되기 십상이더란 말이죠. 어딜 가나 찬영군에겐 살아있는 무기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들어선 삼재도 드문 일일 텐데요. 참.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삼재라는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정교에서는 신자에게 고행을 겪게 하는 건 신이 시험에 들게 해서 진정한 신의 제자를 고르는 일이라고들 하죠. 그렇다 보니 삼재를 겪는 일이 그들에겐 시험에 든 상황이니 기도로서 열심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믿기 나름이겠지만 불가나 무속신앙에서는 삼재라는 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영군의 경우가 그러하죠. 사주가 앞으로 꽉 막힌 형국이거든요. 여하튼 잘 방비해 봅시다. 이 찜찜한 건 덜어내고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상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찬영군을 위한 부적을 매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고 잘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 몸 밖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꼭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해주셔야 합니다. 부적은 조만간 준비해 놓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절에 오셔서 받아가시지요. 댕이 이모는 스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어디선가 내리는 사형선고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귀하디 귀한 장남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새로 드릴 예비 며느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조차 나지 않으셨대요. 괜한 걱정거리로 젊은 청춘 앞날에 안막을 들이우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는 데 있어 신부 측이 주도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 찬영 오빠 여친 집에서도 그냥 나를 잡진 않았겠죠. 찬영 오빠 예비 장모님께서도 잘 아는 무속인에게 찬영 오빠와 여친 사주를 내밀자 사주가 적힌 종이를 냅다 던지더랍니다. 빨리 파혼시키라고 말이죠. 죽은 놈과 무슨 결혼을 시키냐며 당장에 혼사를 막으라고 했답니다. 예비 장모님은 이 무슨 사단날 말인가 싶어 흥분한 무속인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다시 물었답니다. 당장에 집어치우시게. 미쳤어? 이런 혼사를 시키게. 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죽을 날 받아놓은 놈하고 무슨 놈의 혼사야. 조상기가 떡하니 데리러 오려고 뻗치고 있구만. 게다가 독한 삼재가 끼었어. 죽는다 이놈. 그러니 얼른 혼사 깨시게. 하루라도 빨리. 그러자 예비 장모님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요량으로 간절히 되물으셨답니다. 꼭 깨야만 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냔 말이죠. 무슨 살이 낀 거라면 살풀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앞날이 쿠말린 철문이를 살리는 셈치고 어떤 비방이든 얼마의 돈이 들든 다 값을 치를 테니 제발 살길을 터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 부탁드렸지만 무속인은 혀를 끌끌 차며 안 될 일이라고 했답니다. 한마디로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였죠. 딸을 과부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잠자코 무속인의 말을 따르라고 하더랍니다. 예비장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무조건 승복해야 하는 현실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주궁합을 보러 갔던 예비장모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믿냐며 자신은 무조건 찬영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했답니다. 현실과 이상의 타협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식의 결혼을 무작정 시킬 수는 없겠다는 뜻이 변함이 없던 예비장모는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 일은 아닌 듯하여 댕이 이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답니다.
연락을 받고선 댕이 이모도 스님께 들은 바가 있으니 때마침 잘 됐다 싶으셨대요. 당장에 두 예비 안사돈끼리 만날 약속을 하고 목카페에서 두 분이 만나 모든 상황을 서로 토로하니 댕이 이모는 더욱더 기가 차올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멸감도 들더랍니다. 찬영 오빠가 무슨 전염병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제거 대상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에 구역질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아들이 죽는다는데 세상 그 어떤 어미가 살떨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돌직구로 해대는 예비 안사돈 이야기에 댕이 이모는 심장이 도련해지는 아픔을 느꼈겠죠. 그래도 스님이 써주시겠다는 부적의 힘을 믿고 싶었던 마음에 댕이 이모는 예비 안사돈에게 비방이 있으면 결혼을 시키고 싶은지 물었답니다. 그 물음에 화색이 돌며 예비 안사돈께서 답을 하시더래요. 아유, 비방이 있다고요? 제가 가는 당집에선 비방이고 뭐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난리던데 아유, 있다면 시켜야지요. 저도 무속인한테 찬영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뭐든 했을 거거든요. 아이, 그런데 비방이 있긴 한답니까? 있으면 빨리 뭐라도 하십시다. 글쎄, 제가 다니는 절의 주지 스님께서 부적을 써주시겠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조만간 받아와서 찬영이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나는 찬영이 애미고 예비 안사돈보다 더 걱정이 많고 무섭습니다. 저도 뭐든 할 테니 염려 마시고 애들 결혼 진행시키는 걸로 하시지요. 댕이 이모의 똑 부러지는 이야기를 들은 예비 안사돈은 부정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그러져 있던 안색이 금세 화색이 돌며 안도의 한숨을 쉬더랍니다. 무속인한테 들었던 말들은 다 지우고 싶으셨던 거겠죠. 어쨌거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댕이 이모는 그날 이후 스님께 찾아갔습니다. 일전에 준비해 놓겠다는 부적을 받으러 가신 거죠. 댕이 이모는 스님이 준비해 주신 여러 장의 부적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찬영 오빠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찬영 오빠에게 한바탕 주의사항을 일러둔 뒤 몸에 지니라고 하셨죠. 처음엔 오빠가 강한 거부감을 갖는 듯 했으나 살려면 지녀라 라는 댕이 이모의 간곡한 말씀에 못 이기는 척하고 받더랍니다. 댕이 이모는 그때서야 안심을 하셨죠.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며 양가 자손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댕이 이모네 박가사돈께서는 몇 번이나 결혼을 엎으려고 하셨지만 찬영 오빠의 여친이 당차게 반발하여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식을 치를 때 신부는 그간의 힘든 여정에 뒤늦은 보상이 슬픈 건지 감격스러운 건지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가 식장 밖에서는 분주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외가 아닌 전국 일조로 신행 코스를 잡았기에 친구들이 준비해준 웨딩카로 이 새로운 커플은 행복한 시간을 꿈꾸고 있었겠죠. 찬영 오빠가 지니고 있던 부적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신행 기간엔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찬영 오빠는 우려했던 일이 생기지 않자 안심을 했겠죠.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며 편안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가 들삼재가 오기 보름 전 상황이었습니다. 보름 후가 되면 새해가 바뀌며 오빠에게 들삼재가 시작되는 거였죠. 시간이 지나 들삼재가 시작되었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평타로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예쁜 아들 꼬맹이도 생겨 집안의 경사라고 양가에서는 거의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들 꼬맹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찬영 오빠는 법조인으로서의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덩이 손자라고 엄청실이 귀하디 귀하게 대접해 주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손주의 첫돌이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작은 음식점을 빌려 돌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손주의 돌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 6 식구도 몽땅 갔습니다.
가서는 방긋 웃는 천사 꼬맹이를 보자 어찌나 예쁜지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잡이의 순간 판사봉을 잡길래 축하객들 모두 환호와 박수갈채가 끊임없이 보내졌습니다. 신기했죠. 찬영 오빠와 같은 길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엄마도 저도 무언의 신호를 보내며 박수로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서는 별일 없겠다는 이야기를 저희 엄마가 덧붙여 하시며 한켠엔 마음을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죠. 그 순간을 댕이 이모도 보셨는지 저희 엄마와 함께 눈물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짓을 하며 말이죠. 이렇게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돌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돌잔치 장소를 나오기 전에 저희 엄마는 댕이 이모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웃을 일만 남았네요. 그러니 걱정일랑 애써하지 마세요. 스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니 이제부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 이번이 눌삼재랬죠? 아직까지 별일 없으니 날삼재도 잘 지나가겠네. 그럼 그래야지. 내가 찬영이를 얼마나 신경 쓰며 지키고 있는데 이젠 찬영이도 괜찮아지겠지. 내년만 잘 넘기면 될 테니까. 분명 안전지대 같은 기류 속에 있는 상태일 텐데 엄마도 댕이 이모도 자꾸만 스쳐가는 불안감에 긴 호흡을 하며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한동안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뇌리에 콕 박힐 것 같은 순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눌삼재는 작은 천사로 인해 살얼음 속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다들 무탈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새 며느리가 다가올 새해를 위해 댕이 이모와 시동생들도 함께 해맞이를 하러 가자는 제안을 뜬금없이 꺼내더랍니다. 찬영 오빠에게 말이죠. 찬영 오빠는 댕이 이모와 동생들을 데리고 가자는 아내의 말에 마냥 고마움을 느끼며 모처럼 해맞이 겨울여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물론 댕이 이모께도 전화로 알렸죠. 댕이 이모는 찬영 오빠에게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찬영 오빠는 뜻을 굽히지 않고 댕이 이모께 설득을 하듯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새 식구도 드리고 손자도 보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 맞이하러 가야죠. 다음에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요. 그리고 지금껏 사는데 바빠서 가족여행 한 번도 못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갑시다, 엄마. 가서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도 받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온천도 가보자고요. 아들 소원이에요, 엄마. 아직은 몸 사려야 하는데 꼭 가야겠니? 아이고, 그렇게 소원이라니 가야겠구나. 부적이나마 꼼꼼하게 챙겨가는 수밖에. 그나마 우리한테 스님이 계셔서 천만 다행이다. 아무튼 알았으니까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가마. 댕이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12월 31일이 되자 집에 있던 두 아들들과 함께 찬영 오빠네로 가셨습니다. 대식구가 움직이는 상황이라 둘째 오빠가 회사에서 빌려온 승합차를 가지고 와선 온 가족이 짐과 함께 강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운전은 막내 오빠가 하면서 가는 상황이었죠. 모두들 들뜬 마음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답니다. 가면서 좋은 데 들러 맛난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단체 관광객들 포즈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덧 해를 넘긴 새벽이 되자 해돋이 장소로 가자며 찬영 오빠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살짝 졸음이 온다며 운전석 창문을 열더랍니다. 댕이 이모는 느낌이 이상하셨는지 찬영 오빠에게 부적은 잘 챙겼냐는 질문에 오빠는 겉옷 안주머니 속에 깊숙이 잘 넣었다며 확인차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어 들었답니다. 그러자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차 안으로 대차게 불어오더니 찬영 오빠 눈에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 들어왔고 움찔하던 찬영 오빠는
그만 부적을 바람 속에 날려보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찬영 오빠는 눈에 들어온 모래 아래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힘들어졌을 겁니다. 댕이 이모 말씀으로는 오빠가 몹시 괴로워하며 핸들을 좌우로 마구 흔들어대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오빠는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이 보이자 핸들을 오빠 쪽으로 급히 틀었답니다. 그리곤 차는 맞은편 도로에 가드레일을 받고 그대로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 깊지 않은 낭떠러지였으나 그 순간 찾아온 운명은 약속이나 한 듯 고스란히 오빠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고 신고를 해주어서 구급대와 경찰들이 재빠르게 사고 지점까지 와서는 가족들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천사 꼬맹이와 다른 가족들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구조되었지만 남은 딱 한 명. 그 한 명은 불행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바람결에 날아간 부적 때문에 힘들게 2년간을 버텨온 오빠는 부적과 함께 이 세상을 영원히 뒤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날삼재가 시작된 게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어느 정도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가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오빠를 지켜준 부적이 소나기에서 떠났다고 기다렸다는 듯 그리 데려가는 것은 너무 매몰찬 일이었죠. 사고 소식과 부고 소식을 동시에 전해들은 우리 가족은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우리 가족들은 정신없이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고 여기저기 자잘한 상처투성이의 댕이 이모를 보자 엄마는 이모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댕이 이모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어찌된 상황인지 한풀이 하시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찬영 오빠를 죽게 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곤 정신을 놓으셨죠. 그날 이후로 댕이 이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셨습니다. 초기 치매가 시작되었거든요. 지금은 중증이 되셨고요. 자꾸만 시간을 거꾸로 돌리십니다. 과거로, 그 과거보다 더 먼 과거로 말이죠. 점점 더 아들과 남편이 생생하게 있던 날들 속에 빠져 지내십니다. 어찌 보면 댕이 이모께는 악몽 같은 현실보다는 꿈만 같던 과거가 행복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죠. 이번 이야기는 삼재라는 것이 혹자에게는 과학적 증명이 어려워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찬영 오빠와 같은 일을 보고 느끼며 무조건 간과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사주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와 연결된 그 시너지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더욱 무섭고도 놀랐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